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오기석 법인장께서 연결되겠습니다. 법인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미국 증시가 정말 다사다난합니다. 간밤에 나온 지표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말 월 초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참 9월에 첫 장부터 뭔 일이래요 하는데 지난달도 그렇고 지금 이번 달 이제 9월 초도 이렇게 약세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까지도 우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월가의 강세론자 텀리가 7에서 10% 8주간 급락할 것이라고 경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가장 잘 맞췄던 이제 톱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톱니의 발언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고하시는 거기도 하고, 사실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톱니의 분석을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톱니 같은 경우는, 톱니 분께서 하시는 그 발언들은 사실 장기적인 전망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전망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S&P 지수가 뭐 최대 뭐 7에서 뭐 10%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했지만, 또 반대로 또 단서가 달린 게, 그게 사실 또 뭐 상승을 위한 도약대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건 역시도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 9월 초의 패턴이 사실 8월 초하고 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8월 5일도 사실 급락이 있었다. 그다음부터 반등을 시작했었고, 9월 달 같은 경우도 첫 거래일에 사실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진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 게, 한편으로는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그런 국면이 오면서 금리 인하가 빨리 오겠다라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미국의 경기 자체가 사실 둔화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사실 과거에는 나쁜 뉴스는 오히려 시장에 좋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많이 했는데, 현재 이제 8월, 9월 들어오면서 나쁜 뉴스를 정말 나쁜 뉴스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제 혼란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8월 그리고 9월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재밌는 이제 변화가 있는 게, 미국 증시 혹은 ETF 시장을 봤을 때 8월 한 달 동안 신규로 유입된 ETF 자금이 거의 100조 원에 달합니다. 사실 보통 한 달에 한 30에서 50조 원 정도 사실 사이로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되는데, 8월 한 달 동안 100조 이상 가까이 지금 자금이 유입된 걸 보면, 금리 인하에 앞서서 사실 지금 투자자들이 MMF에 몰려있던 그 자금을 지금 증시로 옮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어서, 지금 단기적인 급락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기보다는 톱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전략과 톱니 전략 간의 단기 전략에 조금 더 많이 내놓는데 단소를 내놓은 게 7에서 10% 하락을 하지만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좀 힌트를 이번에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미국의 그 노동절 이후에 바로 나온 이 ISM 제조업 지표가 증시를 끌어내렸고요. 또 간밤에는 베이지북과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 간단한 분석과 함께 이제 9월 18일에 나올 금리 인하의 그 영향도 어떻게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우선은 베이직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12개 지역 중에서 한 9개 정도는 지금 경기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3개 정도에서는 소폭 이제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제 활동이 지금 2024년 후반기 들어와서는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사실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졸트 같은 경우도 지금 나왔던 게 한 770만 개 언저리 지금 잡 오프닝, 700만 개 정도 지금 잡 오프닝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이 지금 줄어든 그런 모습을 같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용 시장을 위주로 지금 미국의 경제 활동이 조금은 이제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전반적인 지금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특히 이번 지금 이제 FOMC 발표가 9월 18일이니까 딱 13일 뒤에 지금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현재 지금 시장의 예상으로 보면 거의 한 반반 정도
지금 이제 확률로 50bp를 내릴 수 있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발표되는 지표 자체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9월에 그 빅스텝 컷, 그러니까 두 단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훨씬 더 올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두 단계 금리 인하가 정말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자산군에서 그 상대적인 혜택을 볼지를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사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방송에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기 가장 좋은 기업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배당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증시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건 역시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세 차례 이제 금리 인하에 이제 올해의 금리 인하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쪽에 관심을 갖자. 그게 좀 답이 되겠네요. 잠시 후에 전략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계절적인 약세는 증시뿐 아니라 엔비디아에도 좀 적용이 된 걸까요? AI 거품론의 경기 침체 또 사법 리스크까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또 궁금하고, 이제 월가에서는 이번 잘 견디면 9월이 지나고 더 큰 폭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새로운 진입자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건가요? 라는 또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법 리스크 단독점으로 조사를 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지난밤 동안 사실 발표된 그 엔비디아의 공식 발표를 보면 아직 사법부에서 연락이 온 것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연락이 오게 되면 잘 대응을 하겠다. 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들이 그 크게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항상 그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애플도 그랬고, 나머지 많은 기업들도 그랬고, 지금 그 미국 사법부의 반독점 관련한 이 조사가 지금은 엔비디아 로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피할 수는 없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기업 안에서는. 다만 그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조사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AI 칩셋 공급, 특히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주자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AMD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지금 그 해당 부분에 진출을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수율이라든지 공급량이라든지 엔비디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직 미미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악재가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장기 투자 계획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좋은 이제 그 진입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의 그런 통계를 보니까 M7의 엇갈린 실적들이 있더라고요. 성과들이. 애플의 성과가 굉장히 의외로 좀 양호했고요. 그 네.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이너스 성과였고, 이렇게 좀 갈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제 추정이긴 합니다. 추정이긴 한 게 그 아무래도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보유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많고, 아니면 혹은 최근에 주가 등락에 따라서 손바꿈이 좀 많이 일어났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면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통계를 보면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중에 99%가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그 통계가,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아무래도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자사주 환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자사주 환원 등을 통한 이제 배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그런 측면도 이제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성장률 자체는 사실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보다는 낮을 수는 있지만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 애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 계절적으로 봤을 때 4분기에 사실 성과가 좋은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제품 발표라든지 미국으로 보면 이제 땡스기빙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그 수요가 증가하는 그 시즌이 이제 보통 4분기가 가장 강력한 시즌이긴 한데, 이게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종합해 보면, 현재는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애플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한 시점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제 전략 면에서 앞서 얘기한 이제 금리 인하 이제 임박해서 봐야 되는 전략은 뭐 확실하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배당주도 잠깐 힌트를 주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AI가 보는 그런 전략들, 전망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배당주 안에서는 사실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 중에서 이제 배당이 좋은 종목들을 좀 더 선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가 나머지 섹터들 대비 지난 2, 3년간 봤을 때 회복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주면서 사실 현재 많이 오르지 못한 섹터를 고른다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 쪽, 특히 이제 뭐 파마 같은 뭐 화이자라든지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한번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현재 AI 모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등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견조한 그런 모습을 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한 그 AI 모델의 위험도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이제 패턴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8월만 하더라도 10% 정도 하락한 이후에 그걸 거의 다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좀 여러 가지 리서치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전까지는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위아래로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대세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지금 예측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시청자분들께서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있었던 단기적인 하락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약세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이제 8월 후반에 올랐던 시장에 대해서 이익 실현이 일부 다시 들어갔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전 바이 더 딥 이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현재 약세지만 임박한 수차례의 금리 인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혜택을 보는 배당주 쪽, 구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도 의견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기석 법무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식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